2020 도쿄올림픽 후쿠오카 한글학교 4단계 김민검. 여름방학이 되면 항상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한국에 갑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 긴 여름방학을 일본에서 어떻게 지내지? 라고 걱정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면 사촌, 누나, 형, 동생들이 많아서 같이 놀고 같이 학원에 다녔는데 일본에서 뭐 하면서 놀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2020 도쿄올림픽을 한다고 같이 응원하자고 기뻐했습니다. 엄마는 올림픽이 좋아합니다. 올림픽이 되면 같이 태극기를 그리고 응원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예쁘게 태극기를 그려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배구가 좋은지 여자 배구를 열심히 응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등번호 10번 김연경 선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계 최고라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저도 멋진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멋진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배구 규칙을 잘 알고 있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브에이스, 서브미스, 스파이크 등 규칙을 알고 보니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 올림픽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쇼트트랙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왜 쇼트트랙을 응원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쇼트트랙을 동계올림픽 때 한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에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계올림픽은 여름에 하고 동계올림픽은 겨울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한국에 가지 못했지만 가족이랑 같이 일본에서 올림픽을 응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태권도 스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 태권도 시합을 보셨나요? 저는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라서 금메달을 많이 딸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금메달 없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만을 획득하여 조금 아쉬웠습니다. 8개의 금메달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나라들이 골고루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여 각 나라의 선수들을 가르치고 양성한 결과라고 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사범님이 한국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태권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4살 되던 해 어머니께서 무엇인가 스포츠를 해야지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유도나 곰도가 좋지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태권도를 배우면 좋을 텐데 한국처럼 근처에 도장이 없다고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흥분된 모습으로 시온아 우리도 태권도 배울 수 있어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태권도 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도장의 사범님이 한국분이셔서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 도장의 사범님은 이관복 사범님이신데 일본 대표 선수의 코치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훌륭한 사범님에게 배울 수 있게 되어 어머니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차기와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충실하였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말차기 기술을 배우고 시합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큐슈에서도 태권도 대회가 종종 열리는데 1학년 때와 3학년 때에 출전한 대회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1학년의 초 때는
첫 대회는 두려움과 부담으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3학년의 후쿠오카현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는 지고 있던 경기에서 힘들게 역전승을 거두어 금상과 감투상의 더블 수상을 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회가 열릴 때에는 한국의 선수단도 와서 품새와 겨루기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한국 선수단의 겨루기는 박진감도 넘치고 화려한 기술로 키 차이에도 상관없이 승부를 결정짓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하였습니다. 또 한국 선수단 중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발차기 기술과 멋진 모습에 역시 한국은 태권도를 잘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권도는 인내심과 정신력을 키워주는 좋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저의 연습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견디며 꿋꿋이 하는 모습을 보며 인내심이 강하고 정말 멋지구나 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어려운 발차기 기술을 익히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해냈다라는 성취감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멋진 한국의 스포츠 태권도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태권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한국. 안녕하세요. 저는 김댕카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을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집은 한국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빠와 같이 흔한 남매와 미코발랄이라는 방송을 아주 즐겁게 보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국에도 자주 갑니다. 한국에 가면 외삼촌과 가족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여행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습니다. 저는 한국의 치킨과 갈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로수수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보라색의 옥수수가 이상했지만 맛을 보고는 그 쫀득쫀득한 맛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또 순대, 참외, 팥빙수와 같은 음식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집 근처에 놀 수 있는 곳이 많아서 한국에 가면 즐거워요. 여름에는 아파트 앞에 있는 큰 풀장에서 놀 수도 있고 키즈 카페와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자전거 도로로 안전하게 자전거 여행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저는 한국에 가족이 있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한국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또 주위의 일본 친구들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한국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의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2021년 큐슈 오키나와 한국어 변경 대회에 참가하는 초등학교 4학년 김미경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저의 희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한국 여행을 못 가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에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어 아직 한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오뎅, 식게, 김밥, 짜장면, 붕어빵 등등 메뉴를 만들어 놓고 갈 날을 기다렸는데 가지 못해서 코로나는 제일 싫고 미워 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 우리가 코로나를 무시하고 한국에 갔더라면 우리도 코로나에 걸렸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못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주 전화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한테 매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 오면 미경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만들어줄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1등으로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 갈 거라고 아빠하고 약속하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큰 글자로 종이에 적어두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기다려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약을 발명해서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갈 때는 즐겁고 재밌게 갔는데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쯤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는 아빠 말을 듣고 언니랑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4급까지 합격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가고 싶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리아키타 초등학교 2학년 정도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 후쿠오카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못할까봐 늘 걱정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째, 집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기.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튜브나 TV를 볼 때도 한국 방송 보기. 일본 만화, 영화도 일본어 공부를 위해 보기는 하지만 한국 방송을 주로 봅니다.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파브리. 흔한 남매입니다. 신조어와 유행어 등을 배울 수 있고 너무 재밌습니다. 셋째, 한국어 책 읽기. 책을 읽으면 맞춤법을 알 수 있습니다. 테리아 키타 초등학교에는 독서실에 한국어 책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국어 책을 보고 있으면 친구들이 한국어 책을 읽을 수 있냐고 놀라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어깨가 으쓱으쓱한 것을 느낍니다. 넷째, 게임할 때 한국어 버전을 하기. 한때 포켓몬 게임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 게임의 스토리를 읽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때 나오는 짧은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한국어 공부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다섯째, 한글 학교 열심히 다니기입니다. 한글 학교
오면 한국인 친구 형 누나들이면서 좋습니다.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늘 귀여워해 주셔서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요. 후쿠오카의 한국인 형, 누나, 친구, 동생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을 더욱 빛내는 한국인이 되어요.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처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박서지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에게도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일본 친구를 사귀는데 그쪽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수업중에 여러 나라의 인사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서진이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인사를 모두에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한국말 인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에 모르는 언니 오빠부터 야 한국인!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이분이 왜? 라고 다시 말하지 그랬어. 한국 사람이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독서시간에 도서관에서 모두 책을 읽는데 친구가 이거 한국 사람이 쓴 책이야. 재밌어. 라고 재밌게 읽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사이에 저도 그 책에 빠져서 엄마한테 부탁해 사서 읽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씩 우리나라 한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리아 초등학교 4학년 박민지입니다. 한국의 찬란한 유물과 건축물. 여러분은 한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옛날 유물과 건축물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건축물과 유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삼국시대 신라에서 만든 건축물이자 유적입니다. 첨성대는 옛날 사람들이 별을 보았던 곳으로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국보제 31호이기도 합니다. 첨성대는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경복궁은 조선에서 만든 궁궐로 조선의 으뜸 궁궐입니다. 경복궁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조선왕실이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경복궁 건물 대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원을 해서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금속활자입니다.
금속활자는 노쇠와 납, 그리고 무쇠 등을 녹여 만든 활자입니다. 주자라고도 부릅니다. 금속활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글자가 튀어나오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유물과 건축물을 소개한 이유는 옛날부터 유물과 건축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가 소개한 유물보다 더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저는 한글이라는 언어와 아름다운 유물과 건축물이 있는 한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유물의 매력과 건축물의 재미있는 모양을 여러분도 많이 알아주시고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200엔을 갖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달라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랑 형이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일이 끝나면 200엔을 한 개씩 저랑 형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200엔을 모으는 목적은 초콜릿 계란을 사려고 200엔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고 200엔으로 초콜릿 계란을 많이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는 200엔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오래 살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맛있는 밥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시금치도 맛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중학교 진학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2021년 큐슈 오키나와 한국어 변론대회에 참가하는 초등학교 6학년 김윤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다닐 예정인 해밀학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밀학교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와 달라 공부만 시키지 않고 사물놀이나 빤소리 등 한국 전통, 춤, 노래를 배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추를 심어 수확하여 김치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야채를 심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권도, 한국 동화책 읽기, 컴퓨터, 외국어, 만들기 등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해밀학교는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70%가 있어 기숙사 생활하며 공부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제가 해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체험을 해서 스스로 맞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는 적성이 무엇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해밀학교에서는 자기에게 어떤 부분이 맞고 즐길 수 있는 것인지 찾아 제 미래의 꿈을 확실히 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토픽 4급을 합격했지만 오히, 잔문이 부족하여 오히는 어려운 단어, 즉 전문 용어를 모릅니다. 잔문은 문장의 흐름, 파악이 어려워 앞뒤가 맞지 않아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밀학교에 입학하여 부족한 부분을 배워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 6급까지 합격하고 싶습니다. 해밀학교 생활은 친구 관계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 예상되지만 저는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강승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문화 아니면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한국 문화라고 하면 태권도나 한복, 김치가 떠오릅니다. 인기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인터넷 게임이나 K-팝 등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태권도는 한국에선 매우 유명한 스포츠 중 하나이죠.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멋지고 예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김치는 한국인들이라면 밥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반찬이지요. 제 반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에서는 김치를 보관하기 위한 김치 냉장고가 있다고 하면 일본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K-팝. K-팝은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앞으로도 이 K-팝의 열기가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도 한국에선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 게임 대회에서 많은 한국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국 문화와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것 4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그 중에 특히 멋있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 그런 거를 하나 골라봤어요. 제가 이번에 고른 것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국에선 매우 유명한 스포츠입니다. 전통 무술이기도 하고요. 태권도는 발차기 기술이 많이 있어서 다리를 잘 못 찢으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태권도 발차기 기술 중에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차기, 그리고 뒤차기, 마지막으로 2단 옆차기입니다. 3가지 기술들 어떠셨나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태권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기회가 되면 동생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현의 한국문화의 자랑 태권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국, 후쿠오카 한글학교 2단계 연재학.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립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마다 한국에 갔는데 항상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했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추운 한국은 지진이 잘 안 나서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정도로 높은 빌딩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말하기를 그것이 한국인의 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BTS가 있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몇 번이나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회와 동생의 유치원 운동회에서도 BTS의 노래인 다이너마이트 춤을 연습 중입니다. 학교에서나 길에서 BTS의 노래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한국의 국기입니다. 방학 때마다 한국에 가면 나도 항상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에 가서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초록대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랑거리는 김치입니다. 내가 유치원 때는 김치나 매운 것은 절대 입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국.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꼭 다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일 후쿠오카 한글학교 3단계 김동건. 여름방학이 되면 엄마랑 형이랑 동생이랑 항상 한국에 갑니다. 내 생일은 8월 11일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내 생일도 오기 때문에 항상 한국에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한국에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사촌, 형, 누나, 동생들이 다 모여서 생일을 축하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많은 선물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생일 파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일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어서 일본에서 우리 가족끼리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너무 슬펐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형이랑 동생이 내 생일을 축하해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피카츄 케이크로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미역국이랑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내가 갖고 싶었던 닌텐도 스위치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이번 생일도 너무 행복했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져서 한국에서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3단계 김동건.